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자주 바뀌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아가 자주 바뀌는 이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아가 바뀌는 것과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알고 보면 같은 개념인데, 우리는 마음이 자주 바뀌는 거는 잘 받아들이는데, 내 자아가 자주 바뀐다, 이 말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나는 자아라고 하는 게, 나는 할 때 항상 나는 나라고 하는 그 개인으로서 나는 하나라고 하는 내가 딱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바뀐다, 자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이거는 참 받아들이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용어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마음은 수시로 바뀌지.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자아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내가 이런 마음일 때 나와 저런 마음일 때 나는 완전히 사실 다른 나들이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자아가 다른 자아들이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내가 마음이 바뀐다 이러면서 우리는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고 있어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죠. 나라고 하는 일관성을,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할 때 5만 가지 마음이 들어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내가 있고, 때로는 어떤 때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럴 때는 나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때 내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조차 내가 품어 안으면서 그래도 내가 다 했던 짓이야 하고 좌뇌가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방 이걸 내가 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해버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내 마음 속에는 수많은 내가 있는 것 같을까? 내 속에 왜 내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까? 그리고 왜 마음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할 만큼 내 마음은 왜 수시로 자꾸 바뀔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우리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대응 방법도 함께 좀 생각해 보자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을 계속 제가 쓰는데, 우리 몸 상태, 내가 그때그때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잖아요. 몸 상태가 달라진다 할 때는, 내가 어떤 날은 쌩쌩하고 아주 쾌적한 상태에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없이 처지면서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할 때나, 아니면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넘치고 뭔가 기력이 충만할 때는 세상을 다 내 것처럼 내가 뭔가 정말 멋져 보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한없이 내가 초라하고 왜소해 보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괴감과 좌절감이 드는 때가 또 있죠. 이런 느낌들이 드는 게 사실은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몸 상태라고 하는 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신체 표상이라고 해요. 내 몸 컨디션, 이게 표상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 있는 바깥의 상태, 내가 느끼고 있는 상태, 그걸 이제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그 나의 존재감, 나라고 인식되지는 나를, 내가 순간에 나는 이런 기분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나를 인지할 때의 나의 표상이라고 할 때의 나의 바깥의 컨디션 상태, 그것이 신체 표상만 있는 게 아니라 표상 공간이라고 해서 드러난 바깥의 외부 환경, 내가 지각하고 있는 외부 환경과 내 지금 몸 상태가 만나면 그때 자아라고 하는 게 순간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자아가, 새로운 자아가, 그 순간에만 딱 맞는 자아가 만들어져서 그때의 기분 상태, 그때의 나의 존재감,
그때의 나의 정체성이 새로 정해져 있는 어떤 내가 탁 하나가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우리는 그 순간을 자아라고 하죠. 자아의 등장이다. 자아의 출현이다. 자아가 만들어졌다. 이러는데 이 자아가 만들어지는 게 내가 항상성을 가지고 나는 늘 어떤 한 자아로 늘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신체 표상과 표상 공간 속에서 수시로 나는 그때그때마다 마치 내가 거울을 볼 때 내가 입은 옷을 그대로 투영한 상태의 내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지는 것처럼 거울 속에 그 어떤 존재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내가 거울을 보면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표상 공간, 신체 표상 이걸 그대로 반영하는 게 거울에서 탁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닉체터 같은 사람들은 생각은 평면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내 속에 내면에 깊숙한 뭔가에 심오하고 아주 심연에 자리 잡고 있는 뭔가란 없다. 지금 이 순간 바로 평면처럼 바로 거울 보면 바로 드러나는 그 순간에 등장하는 그 무엇이 그 순간에 그냥 표상 공간과 신체 표상에 따라서 바로바로 만들어진 채로 등장하고 있는 게 자아다. 그래서 이런 자아의 속성이라는 게 우리가 가만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자아가 자주 바뀌고 새로운 자아가 등장하며 신체 표상이 왜 자꾸 바뀌고 그러냐 하면 우리의 몸을 제가 자꾸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 좀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좀 편할 거예요. 옥텟 규칙이라고 이 물리 시간에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모든 원자들은 원자의 속성상 안정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 원자가 안정되기 위한 조건은 원자의 전자가 늘 이렇게 그 상호작용하면서 방출되기도 하고 에너지를 다시 흡수하기도 하고 하면서 결합을 하면서 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원자는 최외곽 전자의 껍질, 다시 말하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최외곽 전자 껍질이 그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 에너지가 차야만 원자가 안정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외곽 전자 껍질이 8개가 다 차기 위해서 원자는 항상 끊임없이 계속 운동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상태에 따라서 계속 최외곽 전자의 껍질 상태가 바뀌고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체 표상과 표상 공간이 늘 바뀌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자라고 하는 게 늘 요동치면서 진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합했다가 분해됐다가 늘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하고 있듯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도 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죠. 늘 움직이고 사람들 만나고 다른 음식을 먹고 뭔가 늘 다른 환경에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의 신체의 최외곽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나의 바깥의 컨디션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죠.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최외곽 전자 껍질에 또 다른 원자와 우리는 교류하면서 전자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고 음식을 하나 먹어도 그 음식과 내가 최외곽 전자 껍질이 바뀌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밥 한 끼 먹었을 뿐인데 어떤 밥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든든하면서 보약을 먹은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가 하면 어떤 밥을 먹고 나면 아주 기분 잡쳤다 할 만큼 굉장히 불쾌하고 그 뒤로 계속 속이 안 좋고 이러면서 내 상태가 확 달라지는 느낌들이 최외곽 전자 껍질이 그 순간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최외곽 전자의 껍질이 에너지를 계속 내가 받아들이고 내뱉고 하는 과정 속에서 숨 쉬는 게 대표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뱉는 과정이고 밥 먹는 게 받아들이고 내뱉는 과정이고 걸어가면서 뭔가를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모든 오감의 활동들이 모든 감각들을 내가 느낀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뱉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흡수하고 또는 내가 방출하고 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중에 우리는 최외곽 전자 껍질이라고 나의 신체 표상이 내 신체 표상이라고 하는 나의 최외곽 상태가 늘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최외곽 전자의 내 상태라고 하는 내 현재 바깥의 컨디션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때마다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자아가, 다른 자아가 늘 그때그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만 가면 나도 몰래 저절로 드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또 나도 몰래 어떤 마음이 훅 일어나기도 하고, 나도 몰래 어떤 기분과 감정이 훅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장소에만 가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문득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할 때 그 주변의 에너지가 뭔가가 좀 조금이라도 바뀌면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바뀌게 되죠. 이걸 또 다른 전문 용어로 스키마라고 하죠. 어느 장소에만 가면 저절로 하게 되는 행동이나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린 반응하면서 그 순간에 즉각 맞는 자아들로 거기에 딱 맞는 대응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바뀌고 늘 환경에 따라서 내 상태가 바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나의 신체 표상이라고 하는 내 몸 상태는 늘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늘 바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있다. 자, 그렇다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느낌, 이 느낌을 내가 생각이 나는 너무 많아졌구나 라고 느낄 때와 나는 내가 너무 많구나 라고 느낄 때의 차이가 뭘까?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온갖 마음이 다 생기고 막 하는데, 그 마음이, 나는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라고 내가, 그래 나는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야 할 때 딱 붙이는 게 내 마음이라고 내가 붙여줄 때는, 거기에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일관성을 우리는 가지면서 내가 다 느끼는 거야 라고 하는 통일이 되죠.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핵융합 상태로 내가 나를 융합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내가 핵분열이 일어나면, 자아 붕괴가 일어난다 할 때, 멘탈이 붕괴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아닌 것 같다, 이 현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싫다, 자괴감이 든다 하면서 나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낯선 느낌의 나를, 내 속에 음란 마귀가 씌었나 봐, 사탄 마귀가 내 속을 나고 자꾸 괴롭혀, 막 나쁜 생각,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런 증오심,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와서 나를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마음을 주는 존재는 다른 뭔가가 자꾸 내 옆에서 건드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좀 비약하면 귀신이 씌었다, 귀신이 자꾸 나를 계속 뭔가 건드리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과 생각들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생각들을 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사탄이라고, 또는 어두운 뭔가 귀신이라고 이렇게 딱 그렇게 여기면서 내가 아닌 걸로 다 반대하고 분열시키고, 이러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나만 내가 돼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난 이 현실이 빨리, 나는 이 현실을 벗어나야 되겠다든지, 지금 이런 내 마음 상태나 이런 나의 그 생활하고 있는 상태나 이런 게 난 너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러면서 자기를 혐오하고 부인하면서 계속 자기를 갈구기 시작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핵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나라는 통일성을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꾸 내 삶을 부인하고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게 핵분열 상태냐 핵융합 상태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다 나라고 인정해주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아서 미치도록 내가 싫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불킥 하듯이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얼마나 내가 창피한지, 이래가면서 막 이불킥을 할 때 그때 내가 아니었나 봐 이러면서 자꾸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그 마음이 드는 모든 이유들이 알고 봤더니, 표상 공간과 신체 표상이라고 하는 내 몸 상태와 바깥의 환경이 만날 때마다 거울 보듯이 그 순간에 내가 입은 옷, 그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를 그걸 그대로 반영한 게 거울에 나타나지는 게, 이게 자아라는 거다라는 걸 말면, 순간순간에 내가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즉각 나는 다른 마음, 다른 자아라고 하는 뭔가가 그 순간에 또 만들어졌다가 흩어졌다 하고 있는 것 밖에는 없구나. 다시 말하면 체외각 전자의 껍질이, 내가 전자가 찰 때마다 다른 마음 상태가 되고 있는 게 이 실질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이구나를 먼저 좀 알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르지 않는 자세와 함몰되지 않고 그냥 초연하게 사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함몰돼서 끄달리고 어딘가에 딱 머무르면서 나는 이 상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그 자세를, 우리가 두 가지 자세를, 어떤 자세를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 상태가 항상성과 통일성을 내가 가지면서 일관성 있는 몸으로 전체가 다 골고루 자기장이 잘 내 몸에 이 에너지 순환이 잘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함몰돼서 끄달리면서 이 상태만 나다라고 느껴지는 그 현실을 내가 거기에 푹 빠져서 지옥 같은 현실이, 나는 이게 이번 생 망했나 보다 하고 내 이 상태에 나 집중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전부인 양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고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죠. 어떤 한 현실만, 내 몸 상태 그 에너지에만 내가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몸이 점점 위축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월이 약이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이내 괜찮아지는 비결을 우리가 좀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래 뭐 이 또한 지나가, 또 다 세월이 약이었어, 또 여기에서만 느끼는 감정인데 딴 데만 가보면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 생각이 또 들어와. 그런 걸 우리가 사실은 경험할 수 있는데 또 말도 많이 내뱉는데, 해피링 우리는 엉덩이에 그 뜨겁다고, 어린 송아지가 큰 소리 위에 앉아서 엉덩이가 뜨겁다고 울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 자리가 너무 싫어, 나는 지금이 너무 싫어 이러면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린 여기에 갇혀버렸다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는 이 느낌을 집중하면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나는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 나는 못 벗어나잖아. 나는 이미 아프고, 나는 이미 가난해졌고, 나는 이미 얼굴이 이렇게 생겨버렸고, 나는 지금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망하고 뭐 다 지금 다 떠나가고 다 꼼짝없이 지금 이 상태가 만들어져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이 상태를 벗어난단 말이냐. 이렇게 신체 표상과 표상 공간이라고 하는데 체외각 전자가 이 상태로 나는 고정되어 버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약이고 이 자리만 벗어나면 이내 괜찮아진다는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래봤자 바둑 한 판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그 전체를 꿰뚫어 보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 그래 내 지금 이 몸 상태, 내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내 경제적 상태, 뭐 신체 상태,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 뭐 하는 일의 뭐 문제, 모든 것들이 딱 이대로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구나를 우리가 딱 먼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자아 상태가 되면 그 느낌이 안 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체 표상, 표상 공간, 내 체외각 전자가 이 환경에 종속돼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느끼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자아가 이 순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또 놀라운 게 내가 다른 자아를 등장시키면, 내가 지금 거울에 보고 있는 내가 이런 모습이하고 거울을 볼 때 지금 나는 이거다라고 내가 보고 있는 자아가 이때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의 신체 표상과 내 지금 몸 상태와 내 지금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나는 이런 환경에 나는 이런 몸으로 있어라고 내가 그려놓은 나의 이미지를 거울에 내가 다시 내 모습을 투영시켜서 실체하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실체가 아닌 그림을 내가 투영시켜서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고 있다라면, 그게 진실이고 진리라면, 가만 생각해 보면 아 거울을 통해서 내가 진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자아를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나는 이런 지금 상태구나라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느끼고 있는, 나는 이런 곳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구나라고 표상 공간과 신체 표상까지도 내가 만들어서 지금 보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투영되어서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 전제로 그럼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나는 신체 상태는 어떤 상태고, 나는 지금 기분은 어떻고, 나는 지금 그 재력이라고 할까, 난 돈이 얼마가 있고, 나는 내 주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걸 내가 만약에 다른 자라고 하는 게 다른 신체 표상과 다른 표상 공간을 내가 떠올리면서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있고 다른 몸 상태야라고 순간 내가 다른 자아를 만들어낸다면,
그때 느껴지는 오감은 완전히 다른 오감을 느끼게 된다. 이게 이제 다른 자아 상태는 그 느낌이 안 들게 돼 있다는 게, 내 신분이 순간 바뀌어버리면 한순간에 그렇게 젖어들어 있던, 함몰되어 있던 그 감정이 싸그리 없어져 버려요. 혼자만 느낄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그 자기의 격이라고 하는 게 한없이 나는 초라하고 나는 아주 비참한 뭔가의 상태에 내가 있구나라고 느껴졌다가도 순간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진짜 내 곁에 아주 나밖에는 보고 있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가 만약 옆에 있다 이러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할 때 현재 내 상태가 아닌 어린아이와의 관계에서 내 격이 달라졌을 때는 내가 어찌해야 될지에 대한 나의 행동이나 나의 그 자아의 격이 달라졌을 때는 환경을 대하는 환경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자아 상태라는 게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좀 응용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메소드 연기라고 해요. 연기자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연기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믿으면 그 에너지, 그 목소리, 그런 어떤 에너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게 빙의나 환각이나 환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현상들도 알고 보면 다 오감으로 다 자기가 느껴질 만큼의 그런 느낌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연기자들이나 무슨 빙의가 된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들. 왜냐하면 레몬을 내가 씹는다 생각하면 즉각 오감의 반응 중에 이 맛이라고 하는 미각의 반응이 즉각 와서 침이 고이는 게 우리는 지금 상상만 해도 느껴지잖아요. 눈을 감고 보지 않고 지금 냄새가 안 나는데 장미를 내가 향을 맡고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딱 장미를 떠올리면서 장미를 코에 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장미 향이 저절로 쑥 들어오잖아요. 익숙한 향들을 내가 떠올리면 그냥 그게 오감으로, 그게 촉각이 됐건 뭐 시각이 됐건 청각이 됐건 어떤 거든 우리가 오감으로 내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표상 공간상에서 있는 뭔가들로 내가 바로 현재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지원받듯이 그대로 나는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을 만지고 보고 듣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뇌는 실제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아닌 것만 보게 되어 있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 표상과 표상 공간이 변화된 것으로 뇌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최외각 전자껍질 상태와 다른 내가 된 상태를 내 스스로 이미지 트레이닝과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오감의 기억과 감정의 기억을 떠올리면 나는 그때 상태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체 표상과 내가 표상 공간을 느끼고 만들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활용해 보면 나는 늘 수시로 내가 변하는 나라고 하는 게 자아가 수시로 변한다라는 것을 나는 인지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피동적으로 환경에 따라 내 지금 몸 상태에 따라서 내 자아가 수시로 변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능동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내가 보지 않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오감을 느낄 수 있고, 나라고 하는 상태가 신체 상태도 나는 이런 기분이야, 나는 컨디션이 이런 상태야 라고 내가 느끼는 그 순간 나의 상태와 내가 있는 곳을 결합시켜 버리면 그 순간 다른 자아가 등장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본격적으로 좀 더 내가 어디에 가야만 느낄 수 있고 어떤 환경을 내가 만들어내야만 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늘 그냥 그것만 꿈꾸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어디에도 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당장 바로 내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로 내 자아가 바뀔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자아가 바뀌기만 한다면 즉각 나는 오감으로 들어오는 모든 시각 정보나 이게 다 바뀐다. 왜 바뀌냐? 망상 활성화 체계에 내가 보는 체계가 달라져 버려요. 자아에 따라서 내가 보는 체계라고 하는 지각하는 모든 체계가 재편돼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다중인격들이 인격이 바뀌면 완전히 신체가 바뀌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게 그냥 실제로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린다는 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의 나의 최외곽 전자 껍질에 뭐가 지금 나는 결핍된 상태라서 이런 기분을 느끼는가도 우리가 반응해서 즉각 결핍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뭔가 하게 되지만, 그것을 그렇지 않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도 내 모든 신체 상태와 나의 에너지 상태를 내가 컨트롤 해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구나.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명상이라고 해요. 혼자 앉아서 고요히 나는 이런 상태다라고 모든 걸 초월한 상태, 그 어떤 것도 아닌 상태로 쑥 빠져나와서 내가 바람하지 않는 내가 고양된 감정 상태에서 내 신체 상태나 나의 격이나 나의 그 자기 정체성 같은 걸 내가 재세팅해서 순간 그것만 느껴보고 있는 정도만 돼도 그 상태에서 이미 충만한 내 상태로 쭉 내 에너지 전체가 골고루 잘 퍼지면서 신체 건강도 다시 순간적으로 내가 아주 쾌적한 느낌으로 다시 바뀌고, 오감적으로 감각이 다 달리 느껴지는 게 느껴진다. 이게 결국은 건강과도 직결이 되는구나. 건강의 비결이구나 이게. 그리고 이게 항상성을 유지할 때 우리는 낮은 상태의 에너지 상태의 상상성을 내가 내 세팅한 나의 이미지, 나는 현재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의 신분을 내가 그릴 때 내 이미지, 내 지금 현재 상태, 신체 표상 상태를 나는 늘 이런 몸이야, 나는 이런 지금 환경에 나는 갇혀버렸어 할 때는 내가 낮은 상태에 아주 고체가 된 어떤 한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기에 내가 함몰될 때는 이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명상하듯이 벗어나서 진짜 고양된 감정으로 내가 내 자신을 더욱더 존귀하고 내가 가장 이상적인 내 모습 된 상태를 내가 계속 안에서 시각화시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듯이 나를 지금 딱 떠올리는 그 순간 나의 신체 표상이 바뀌어버린다. 내 몸 상태가 바뀐 상태처럼 내가 느껴지고, 내가 다른 상태가 돼 있고 내가 다른 환경에 와 있는 것 같은,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상상 속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신체 표상과 표상 공간이라고 한 두 개가 합쳐져서 또 다른 내가, 좀 더 내가 바람하지 않는 내가 되는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내가 그 충실한 상태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항상성이 돼야 되겠다라고 내 정체성을 세팅하는 그 순간, 나라고 하는 자아의 통일성, 일관성, 항상성을 여기에 맞추는 그 순간 내 삶은 증폭돼서 더 내가 빛나고 영화로운 존재로 순간 처져 있다가 한순간 바뀌어버리는 그 에너지로 불뚝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 기운이, 활력이 샘솟기 시작하죠. 이 비결을 알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체 표상이나 표상 공간을 내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자아가 수시로 변하는 이유, 또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이유는 체외각 전자라고 하는 내 몸 상태, 표상 공간과 신체 표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는 자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걸 좀 알아차리고, 이걸 이제 좀 더 수동적으로 늘 바뀌는 환경에 나는 이런 신분 저런 신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신분을 내가 만들어내서 이걸 나의 기본 에너지 상태로 세팅을 해버리면 나는 그 상태를 늘 유지하는, 내 머릿속에 그려있는 내 모습은 항상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의 일관성에 맞춰서 내 에너지는 고양되기 시작한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수시로 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